요미야, 또 엉덩이 춤추는 거야? 아이고, 귀여워라. 이건 꼭 영상으로 남겨야 해. 잠깐만요, 보호자님. 지금 웃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이건 귀여운 춤이 아니라 아이가 너무 아파서 보내는 간절한 신호거든요. 엄마, 저 지금 여기가 너무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중이에요. 첫 번째 신호. 아이 엉덩이 근처에서 유독 비릿한 냄새가 나진 않나요? 혹은 아이가 뒷다리 사이를 집착적으로 핥고 깨문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항문 옆 4시와 8시 방향이 단단하게 부어 있나요? 손으로 만졌을 때 빵빵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염증이 시작된 거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항문낭이 터져서 피고름이 나오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꼭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16년차 간호사 엄마와 AI가 함께 분석한 항문낭 관리법 데이터를 확인해 볼까요? 우리 아이 엉덩이 건강 지키는 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혹시 우리 강아지가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쓱쓱 끄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이구 귀엽다 하고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강아지 항문낭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행동이요. 우리가 흔히 똥꼬스키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마냥 귀엽게만 볼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건 강아지가 저 지금 여기 불편해요, 아파요 하고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똥꼬스키라는 아주 강력한 단서 말고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다른 신호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원인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끄는 것 외에 두 가지를 더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첫째, 항문 주변을 아주 집요하게 핥는다. 둘째, 갑자기 어디선가 확 생선 비린내가 난다. 이 세 가지 신호가 거의 세트처럼 나타난다? 그럼 이건 거의 확실하게 항문낭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항문낭이 도대체 뭘까요? 이 작은 주머니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도 해결책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항문낭은요, 강아지 항문을 시계라고 생각했을 때 4시랑 8시 방향에 딱 자리 잡은 작은 주머니예요. 일종의 향수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분비물을 담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한 강아지라면 딱딱한 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주머니를 꾹 짜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항문낭이 자연스럽게 비워지질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좀 불편하고 많은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걸 방치하면 총 4단계에 걸쳐서 정말 끔찍한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어요. 모든 건 액체가 막히는 1단계, 저류에서 시작돼요. 여기에 세균이 감염되면 2단계,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항문낭염으로 발전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름이 가득 차오르면 3단계, 농양이 되고요. 결국 마지막 4단계에서 이 주머니가 피부를 뚫고 터져버리는 파열에 이르게 됩니다. 4단계는요, 정말 지체 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좀 짚어볼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머릿속에 비슷한 질문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죠. 특히 소형견 키우시는 분들의 단골 질문이기도 한데요. 산책도 이렇게 열심히 시키는데 도대체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이게 이유입니다. 소형견들은요, 선천적으로 항문낭을 짜내는 힘 자체가 약하거나 그 입구가 너무 좁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만약 설사까지 자주 한다면 어떨까요? 딱딱한 변이 지나가면서 꾹 하고 눌러줘야 하는데 묽은 변은 그냥 쓱 지나가 버리니까 항문낭을 짜줄 기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집에서 혹시 짜주시거나 병원에서 배출했을 때 그 액체 색깔만 보고도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색깔은 아주 중요한 건강 체크리스트예요. 묽은 갈색이나 노란색 액체다? 그럼 정상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검은색 진흙 같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심지어 녹색 고름이 보인다? 이건 심각한 감염을 알리는 적신호예요.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아마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실 거예요. 내가 조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무조건 파열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걸까 하고요. 다행히 모든 강아지가 파열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스로 배출하지 못하는 아이를 그대로 주면 그 위험성은 정말 매우 높아집니다. 결국 핵심은 관심인 거죠. 우리 강아지가 평소에 이런 문제를 겪는 아이인지 아닌지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받는 전문적인 치료랑 집에서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관리를 명확하게 딱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병원에서는요, 세척이나 항생제 주입처럼 직접적인 염증을 잡는 말 그대로 전문가의 영역을 담당합니다. 문제가 너무 심하게 반복되면 아예 항문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집에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따뜻한 찜질로 배출을 좀 도와주고 네카라로 핥아서 2차 감염이 생기는 걸 막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식단을 관리하는 거죠.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예방 아니겠어요? 항문낭 질환을 막을 수 있는 제가 보기엔 거의 치트키 수준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치트키는 바로 고식이 섬유 식단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변이 자연스럽게 단단해지고 부피가 커져요. 그리고 이 건강하고 튼실한 변이 나오면서 항문낭을 마치 우리가 손으로 짜주듯이 자연스럽게 꾹 압박해서 비워내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예방법입니다. 그럼 뭘 먹여야 하냐고요? 특별한 거 찾으실 필요 없어요. 평소에 먹이는 사료에다가 찐 단호박이나 찐 양배추를 딱 한 숟가락 정도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똥꼬스키라는 작은 신호에서 시작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과 확실한 해결책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보호자를 넘어서 우리 강아지의 건강을 먼저 읽고 지켜주는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작은 관심과 실천 하나가 우리 강아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